오늘 7번째 시간 4편 길 따라 투자하라 중에서 저희가 하늘길 공항했고 땅길 도로 했고 그 다음에 바닷길, 오늘 바닷길 하는 날이죠. 네, 바닷길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바닷길은 뭐가 있을까요? 섬과 섬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연도교라고 하죠. 연도교. 그 다음에 섬과 육지를 연결시키는 다리를 연육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저터널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도교, 연육교, 그 다음에 이제 해저터널, 이렇게 다리가 놓이고 나서 수혜받은 지역이 어딘지, 그 지역의 땅값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맨날 이렇게 변해서 저렇게 변해서 이제 말로만 들으셨을 텐데, 저희들이 말하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자료 이런 것들 좀 보여주면서 시작을 이제 할 거고요. 또 할 게 뭐냐면 SOC 하면 사회간접자본 하면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SOC는 길, 다리, 공항, 철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이게 사회간접자본이니까 직접 자본 사업에 밑받침이 되는 것들은 다 간접자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원 들어오는 것도 SOC고 교육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에 다리가 없어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해요. 배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지금도 그러나요? 제가 나이가 여기서 들통이 나는 건데 남녀가 섬에 들어갔다가 배 시간 일부러 놓치게 하고 그쵸?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를 꼬시려고 섬에 가고 그런다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기상 악화로 배가 못 뜨면 발목이 잡히죠. 그렇게 해서 섬에 다리가 없으면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절대 좋은 곳이 아니죠. 부동산으로서는 가치가 아주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특별한 케이스는 있어요. TV나 영화 이런 데 보면 막 너무 부러운 거 나오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이 섬 하나 전체를 빌려갖고 특별한 여행을 하고 오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섬은 굳이 다리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헬기 타고 들어가서 더 특별하게, 더 비싸게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평범한 섬에 만약에 다리가 놓인다 그러면 24시간 아무 데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섬과 육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이면 섬과 육지 중에서 어디가 더 혜택을 받을까요? 수혜가 가치가 더 높아지는 지역은 바로 육지보다는 섬이겠죠. 그쵸? 그것도 당연하죠. 섬이 더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기가 더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의 특징이 있잖아요. 부동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부증성, 그렇죠? 늘지 않는 또 그런 특별한 희소성 때문에 섬의 가치가 다리가 놓이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요즘에 섬이 대사라는 거는 뉴스나 이런 것들도 봐서도 아시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섬, 바닷가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더 특별히 생각하는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그쪽으로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섬들이 왜 핫하고 또 투자는 그런 쪽으로는 바닷가나 섬 쪽으로는 언제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땅값이 언제가 급등하는지 이런 것들 내용들 그거는 제가 다음 관광 시간에 섬만 조금 한번 또 다뤄볼까 하고 이제 준비했으니까 그 내용도 이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거가대교 말씀드리려고요. 거가대교 아시죠? 제가 오랜만에 부산 지도를 한번 이렇게 좀 봤어요. 저도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게 그 위에 있었나 밑에 있었나 막 그러거든요. 여기 부산이죠? 부산에 여기 보면 해운대 있어요. 여기 송정 있고 해운대 있고 해운대 옆에 광안리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래 나오는 오륙도 그죠? 오륙도 있고 그 다음에 영도 딸이 그죠? 영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송도 있고 그 다음에 송도 여기 부산에 이제 제일 밑에 다대포 해수욕장 옆에 또 뭐가 있어요? 김해 있죠. 김해 국제공항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면 창원. 요즘에 창원은 그 부동산에서 많이 핫해요. 여기가 요즘 첨단 산업단지 때문에 이쪽으로들 많이 보러 가고 저도
거제도 갔다가 창원까지 다 둘러보고 이렇게 왔거든요. 산단이 들어가는데 좀 입지 좀 확인하고 그 옆에 상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가 봤는데 확실히 조금씩 빨리 들어가는 거는 땅 정도는 조금 괜찮은데 상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른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고성이 있고, 그렇죠? 저기 통영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거제도예요. 여러분들 거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거제도 그래도 구경 한 번씩 가볼 만한 정말 너무 예쁜 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거제도에서 어디로 이렇게 연결해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이거를 거가대교라고 하죠. 거제도와 가덕도를 연결해서 부산까지 가는 거. 여기 사진 있죠? 사단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섬이 조그맣게 섬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침매터널이라고 하죠. 그 해저터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뭐 산업이나 항만, 물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가대교. 이게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가 뭐냐면 또 여기 나와 있죠. 부산에서 이렇게 통영이나 고성 쪽으로 해서 거제도로 가려고 하면 삥 돌아서 갔었어요. 삥 돌아서 가는 시간이 140km에 2시간 50분, 거의 3시간을 돌아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놓이니까 바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통영하고 고성은 완전히 그런 촌이 없고 거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 좀 강남 같은 부산 있잖아요. 이 부산과 경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돼요. 통영하고 고성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금액이 땅값이 어떻게 올라갔나, 부동산 값이, 그 다음에 상가 좋아하시죠? 아파트 상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금액이 올라갔나 보면 특히 땅값, 저는 이제 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땅값이 100배 상승했다. 벤츠 타는 어부들 거제 땅값 상승률 1위다. 거가대교 효과죠. 땅값이 뛰면서 졸지에 부재된 사람이 많아요. 벤츠 끌고 다니면서 트렁크에서 그물이나 낚싯대를 꺼내들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거제도 주민이 얘기를 이렇게 하네요. 책에도 그렇고 재미있는 그런 실화 이런 얘기를 제일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여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제 고향이 인천이에요. 인천. 할아버지는 그 어렸을 때 시내버스 사업을 하셨고 또 저희 엄마도 여기 들어와서 듣고 계신데 지금 5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료 사업을 가축들 먹이는 그 사료 사업을 하시려고 저 어렸을 때 그 깡촌 시골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앞에 논이 있어갖고 논에다가 한겨울에는 밭꽃으로 물을 쫙 뿌리면 아침에 그게 꽁꽁 얼어갖고 그 논에 가서 아버지가 만들어준 썰매 타고 막 놀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시골, 논바다, 미나리강 있는 그런 시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인천 서구의 청라지구, 그 다음에 지금 검단은 검단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이렇게 그쪽에서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시고 엄마는 버는 족족에 그때 나이가 20대인데도 땅을 사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이제 어음을 못 막아낼 거죠. 그렇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동네 유지분들하고 함께 땅을 팔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때는 어쨌든 부동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셨는지 어쨌든 땅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을 하시게 된 거죠. 이 부동산을 하는데 자꾸 서울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이 땅을 내놓으라고 땅을 사겠다고 이제 하더래요. 근데 얼마를 준대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땅을 10만원 50만원 준다. 그럼 몇 배예요? 10배. 10배를 준다는데 여러분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만약에 5천만원짜리 땅 한마디기를 그 당시에 만약에 5억 준다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도장을 찍는데 거의 다들 서울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정보들이 있어서 그 깡촌인데도 찾아 내려와서 안 그러면 거기 누가 봐도 시골인데 깡촌인데 왜 애들 사들이겠냐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울 사람들이 사간 평당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가 지금은 50만원까지도 아니었죠. 어쨌든 그런 게 만약에 5억을 사갖고 가서 안 팔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 된 거예요? 500억. 여기 벤츠 타는 어부들 땅값 100배 그러는데 정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그 동네 유지분들, 동네 아저씨들은 뭘 타고 다녀요? 그 당시 옛날에는 가그랜저예요. 우리 국산차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타시고 어디 가요? 논으로 밭으로. 여기는 어디 가요? 네, 바닷가로 가서 트렁크를 열면 여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네, 그물이나 낚싯대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가그랜저에서 뭐가 나와요? 곡괭이랑 삽이랑 농사도구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저희 동네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웬만큼 개발된 곳들은 다들 뭐예요? 논밭이에요, 논밭. 거의 이런 모습이 흔하게 보여진 광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제도도 땅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100배다 하면은 1억짜리 땅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억. 그리고 10억짜리다 하면은 1000억.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졸지에 부자 되는 사람이 졸부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졸다가 얼떨결에 부자 된 사람, 졸부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뭐 1억짜리가 100억이 돼갖고 100억짜리 한 진짜 열맞이기 막 이렇게 10개, 10필지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동네 유지들, 이런 분들은 벌써 100억짜리 10개면 1000억이거든요. 상상치도 못하는 돈이지만 땅 갖고는 그게 100억대다, 500억대다, 200억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